예,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 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어제는 밤에는 좀 싸늘했습니다. 그죠? 날씨가 조금 추웠어요. 그리고 일교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한 6도, 8도 이렇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은 원달러 환율 확인할까요? 자, 원달러 환율이 1400대를 찍었다가 다시금 1377원대로 현재 여기까지 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물론 그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 1250원에서 대략 한 1280원 사이. 자, 이 라인대 환율이 떨어졌을 때 경제가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기를 우리는 한번 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름 한번 볼까요? WTI 뉴욕 선물 기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은 이 상승을 하다가 그죠? 예, 예전에 뭐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언론에. 자, 근데 82달러 정점은 87달러 정도를 찍고요. 그죠? 예, 88달러 정도 찍고 다시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상승을 할지는 이 전쟁과 중동 전쟁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석유값이 많이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값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의 석유의 매장량은요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 기억으로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6% 정도 매장량이 있고요. 베네수엘라가 17%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지금 뭐 거의 뭐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죠? 예, 거의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인데 빨리금 이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석유 생산량이 좀 늘어나서 석유 가격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게 되면 그죠?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뭐 석유도 이제 뭐 차츰 떨어져서 한 70달러 선 정도까지만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빨리 일단락이 되어줘야 될 겁니다. 전쟁이 조금 일단락이 되어주면 석유값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예, 달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달러 그 금리 인하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봤을 때 늦어도 제가 분명히 늘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상반기가 끝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다. 그래서 한번 7월에서 9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전쟁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뭐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끝나야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부분이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면 자, 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으로 간다. 그래서 수요일날 상승했다가 목요일 오늘 다시 코스피가 하락해서 박스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당분간은 뭐 그냥 박스권을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고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미국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물려서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오늘은 자그마치 47.13포인트 즉 1.76%가 코스피가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하락 많이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8.97포인트 즉 1.04%가 이렇게 코스닥이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박스권을 만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조정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분명히 방송할 때 1편부터 지금 8편까지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을 했는데 지금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 예. 오늘은 제가 좀 핵심을 찝으려고 하거든요. 핵심을 찝는다는 게 뭐냐면, 오늘 방송은 반도체의 핵심을 찝을 거다. 뭐냐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거의 100여 개, 200여 개 정도 반도체 관련주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거나 안전한 기업, 즉 말하자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또는 기업의 재무제표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 그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아직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요거 위주로 종목을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오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다들 바쁘셔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왜 이때까지 잘 하시다가 그죠?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거 할 때 또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면 제가 유튜브에는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안 올리려고 그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시는 분만 혜택을 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나중에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진행하고 있는데 녹화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유튜브에 안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제가 좀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지금 뽑아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기업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승하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군을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어제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와이팜입니다. 이거는 각종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재 또는 각각의 반도체 부품의 그런 테마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반도체 관련주, 그 수많은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되고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이 굉장히 상승을 해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상승한 기업이 아니라 아직 상승하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향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한번 모아봤다는 거죠.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와이팜입니다. 와이팜은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일시적 반등, 그리고 저점 잡고 다시금 지금은 크게는 옆으로 돌리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평선을 다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다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반등의 기회를 엿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래 걸 한번 끌고 보면 이제는 이평선들이 다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좀 좋은 안전한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평선을 다 수렴해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지지선이 쌍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쌍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꺼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평선이 수렴을 지금은 하고 있다. 이평선이 다 수렴을, 왜 이게 나오죠? 자, 이평선이 수렴이 이 자리에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크지? 자, 기본적 분석에서는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그 안정성을 갖춘 기업만 지금 뽑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작년 2023년 기준에서 푸어가 5.68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죠. 자, 그 반면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나름의 뭐 턴어라운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는 바닥권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고요. 올해도 뭐 크게 전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는 아직까지 저평가 상승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는 안전한 회사다. 뭐 부채 비율도 뭐 72, 100을 넘지를 않고 있고요. 유보율도 39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ROE가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보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보다는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 있다는 소리인데 환차익인 건지 뭐 기타 다른 수익인 건지 또 추가적으로 이익을 더욱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그 거래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올해는 뭐 환차익을 기대를 해서 당기순이익이 더 커진다 아니면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을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 영업이익을 구현하면 당기순이익은 고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영업의 수익이 적게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퍼의 가격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업종도 뭐 업종 퍼가 대단히 높으니까 342.5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2.5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6이라는 거죠. 6. 100이 넘어가면 업종 퍼는 큰 의미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업종 퍼 대비 우리 기업의 퍼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한번 세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치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메리트를 좀 가질 수 있는 존 템플턴이 말했던 바게넌트의 방식으로 싼 주식을 찾아서 사놓고 그 수익 종목이 정상 가격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방법, 바게넌트의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퍼와 업종 퍼도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종목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1%도 되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와이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안전한 기업입니다. 워렌 버핏, 그리고 존 템플턴 또는 피터 린치, 존 네퍼, 피에트루스키, 뭐 벤자민 그리언 등등의 투자의 대가들이 늘 추구하는 거죠. 그죠? 싼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 주식이 정상 가격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하면, 예, 우리에게 적절한 수익을 줄 것이다. 예, 그런 방법, 예, 기본적 분석에 입각한 그런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반도체 이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를 하면서 반도체 기업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이 LX 세미콘이라는 이 회사를 굉장히 언급을 좀 많이 했었죠. 그죠? LX 세미콘.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이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의 차트를 보면요, 자, 크게 2020년 3월 24일입니다. 이때가 거의, 자, 이때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가 다시금 50% 정도가 지금 빠진, 50% 이상이 빠진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저점을 형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개인적으로 7만 원이 붕괴만 안 되면 7만 원대가 붕괴만 안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옆으로 돌려주고 여기서 이 기업은 여기에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갭도 지금 발생되어 있고요. 저점을 지금쯤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7만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LX 세미콘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기업도 한번 볼까요? 지금 회사의 퍼는 12.099, 업종퍼는 84.15입니다. 배당도 2.39% 정도 주고요. 84 대비 10이니까 엄청 지금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외국인 지분율도 이 회사는요 26.31%를 외국인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 봐주시고 쭉 내려와서 재무제표를 보면요, 올해 예상되는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내릴까요? 자,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작년에 1조 9천억에서 올해는 한 2조 원으로 다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290억에서 1849억, 당기순이익은 1000억에서 대략 한 1500억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한 실적으로 펄은 만약에 이 실적을 가진다면 펄은 8.01로서 더더욱더 저평가가 지금 되겠죠. 더 되겠고요. 자본금 81억 대비 자본 총계가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죠? 1조 1000억입니다. 1조 1200억. 이 자본 잠식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본 잠식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리고요, 부채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 30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굉장히 뭐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저평가다. 퍼가 12.09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여기 있는 퍼가 12가 아니고요 8로 바뀝니다. 8로 더 떨어지죠. 그럼 더더욱더 업종 퍼에 비해서 저평가가 됩니다. 뭐 업종 퍼 대비했을 때는 뭐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 실적이 나오면. 자, 그래서 이 기업은 만약에 제 같으면 일정 비율로 매수를 했다가 떨어지면은 더더욱더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해도 될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좋은 종목의 추천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예, 추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요. 제가 뭐 만약에 이걸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자에 뭐 숫자를 남겨놔라. 그러면 전화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유료 회원 유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혹시나 행여나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방송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종목을 아예 지금 얘기를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잘 난해한 그런 종목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 부분 참고. 이런 방송이 여러분들 원하는 방송 맞죠? 예, 이러한 방송이 여러분들 원하는 방송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TCK인데요. TCK라는 종목은 자, 이평선을 끊임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평선을 수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렴을 하다가 상승 후에 다시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이 요 가격이고, 여기에 갭도 메워지는 가격인데, 그러려면 대략 이제 가격이 11만 6천 원대 정도? 자,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투자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CK는요. 예, 일단 요거 좀 보고 다시 올게요. 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서 퍼가 지금 현재 작년 2023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23.70이고요. 업종포는 100이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고, 자, 배당이 조금 약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69.16입니다. 외국인이 건 70%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70%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뭐. 거의 뭐, 그죠? 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죠? 뭐, 카본 컴퍼니 리미티드. 자, 그리고 KC라는 회사도 있고요. 자, 이러한 대주주가 외국계 계열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겠죠. 도카입니까? 도카의 카본 컴퍼니 리미티드.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외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컴퍼니니까 컴퍼니 리미티드니까 외국계 회사가 지금 이 기업을 다 이 지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기업도요 작년에 2023년에 2200억 대비 올해는 26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667억이었는데 859억을 예상하고 있고 612억에서 76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퍼는 18.97로 더 떨어집니다. 더 저평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채가요, 8도 안 됩니다. 8도. 여러분, 이 기업은 돈 벌어서 이자 나갈 일이 없겠네요. 그죠? 부채 비율이 7.93입니다. 여러분. 많으면 150까지도 부채 비율이 150%가 되는 경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8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거죠. 자본금은 58에서 자본 총계가 5,185까지나 있습니다. 탄탄하죠.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 잠식은 간단하게 보시려면 이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를 보는 거예요. 자본금이 훨씬 작잖아요. 그죠? 훨씬 작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본 잠식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수치가 거꾸로 되어 있다면 바로 자본 잠식인 거죠. 이 회사는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본금보다는 이 자본 총계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퍼도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고요. 부채 비율은 너무너무 좋은 수준이고, 그리고 유보율도 정말 빵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7,750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보율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요, 조금 뭐 아쉽다기보다는 불만입니다. 이건 불만인데, 이런 기업에서 배당을 1%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요건 좀 오게 튀죠. 외국계라서 그럴까요? 배당하면은 자기들도 많이 가져갈 텐데, 이 배당을 1%도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 조금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퍼 기준이든 부채 비율 기준이든 유보율 기준이든 ROE 기준이든 ROE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건 14.5와 15.6. 자,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ROA와 ROE가 두 개의 수치가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라고요? 부채는 적을수록 부채는 작다. 예,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ROE와 ROE가 차이는 결국은 부채 포지션이거든요. 자산 이익률이냐, 자기 자본 이익률이냐. 그러면 자산과 자기 자본의 차이는 부채의 차이니까 부채가 적으면 두 개의 갭이 작고요. 부채가 크면 두 개의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무제표에서. 자, 그 수준도 굉장히 지금 좋아요. 그래서 이 TCK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정말 내가 투자할 종목을 못 찾겠다고 그러면 뭐 이런 종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자, 근데 조금 과하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은 더 떨어져라 하면서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서 10만원 초반이나 9만원 후반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둘도 없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너무 오늘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종목이 열 몇 개 정도를
분석을 해서 뽑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반 정도 할 거고요. 반 정도 여러분들에게 불출을 할 거고, 다음 주 목요일쯤에 또 한 번 더 남아있는 반을 또 불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알고 계신 그런 방법으로 잘 매수와 매도를 타임을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차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갭이 하나가 있는데 116,630원대 이 갭이 있어요. 자, 이때까지 떨어지고 반등도 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대략 10만원 초반까지 내려주면 정말 좋겠다. 10만원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 매수를 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도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무제표는 손댈 데가 없어요. 뭘 손댈까요? 굉장히 지금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우리가 무방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을 불출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남겼는데 구천하게 많이 오시다가 오늘 딱 불출을 하는 날에 또 안 오시네요. 그죠? 많이 참석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머리가 띵하고 아픕니다. 자, 그러니까 기껏 잘 하다가 이 종목 분출했을 때 안 오시면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라도. 자, 그래서 TCK는 일단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없어요. 예, 건드릴 게 없어서 투자를 여러분들 적정 타임에 다들 알고 계시죠? 어느 타임에 매수를 하셔야 될지. 예, 그 지점이 오면 저는 10만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타임이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조금 더. 예, 이 정도로 이 종목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ALT라는 종목인데요. ALT는 2023년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음봉탕을 아주 되게 세게 맞았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33,000원에서 그죠? 대략 22,000원까지 이렇게 첫날은 막 무한정 뛰니까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박스권을. 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 구멍 바람이라고 해서 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갭은 다 메워졌습니다. 여러분 갭은 예, 다 메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과연 지금 가격이 저평가인지 아니면 고평가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보시면은 이 기업의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대략 34.98이 나오고요. 업종포는 100이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고요. 배당도요 1%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외국인 보유 비중은 1.34%로 저조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477억이고요. 올해는 587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대표님 이건 학정치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도 됩니까? 예, 예상치는 충분히 반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장 기업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래 예상치를 마음대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 추정치 외에는 또 볼 수 있는 게 없기도 합니다만 올해 지금 1, 4분기에 가실적이 나왔죠. 매출은 148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8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3억이고요. 그러면 이런 수준이라면 충분히 지금 2024년 예상하는 이 목표치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영업이익은 50억에서 대략 120억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50억에서 98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부채 비율은 81.47%,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자본금은 45억 대비 자본이 1117억. 자본이 훨씬 크죠. 예, 자본 잠시 가면 거리가 멀다. 자, 그리고 ROE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ROE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 ROE가 조금 저조한 게 오게 튑니다. 그러나 2023년 대비해서는 2배 정도 ROA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퍼는 19.07입니다. 예상되는 게 작년에는 37이었는데 거의 뭐 2분의 1 수준으로 퍼가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예상치입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더더욱더 저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상에는 이 기업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꾸준하게 잘 내왔습니다. 예. 물론 원가가 좀 올라간 부분은 눈에 거슬리기도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제표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직 현재까지 상장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주가의 흐름이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진입을 하고 있죠. 박스권에 진입을 해서 이 폭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이 폭이 여기서부터 뭐 크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뭐 요까지잖아요. 그죠? 요까지 이렇게 폭이 지금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좋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의 폭이 주가의 파동의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좋다. 자, 그렇게 해서 이평선을 수렴을 하면 일단 뭐 폭등은 아니더라도 급등의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기술적 분석에서도 큰 무리가 지금 현재 뭐 다중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죠? 뭐 쓰리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지금 하나, 이 정도의 바닥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 충분히 반등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오게티는 이 기업은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지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도 뭐 하루 만에 수익이 좀 크게 날 수도 있고요. 뭐 한 일주일 만에 20-3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5일이 되겠죠. 5일 만에 또 훅 하고 20-30%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그 박스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는 다시금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투자라는 것은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박스권은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들고 가서 이 기업이 1년, 2년 정도는 들고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수익이 뭐 급등을 하고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정도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ALT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엔 한번 언급을 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저점의 형성을 지금 거의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거의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밑에 지지선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이 지지선까지 떨어지는 걸 각오하시고 이제 근래에 한번 이 종목도 충분히 매수를 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재무적 안정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제가 미리 분석을 어제 오늘 다 나름 꼼꼼하게 좀 했습니다. 꼼꼼하게 좀 했으니까, 물론 뭐 제가 한 종목 분석하는데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나 선택할 때.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좀 빨리,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퍼가 50인데요. 52. 업종포가 지금 안 나와 있죠. 보통 반도체 업종의 지금 퍼가 굉장히 높긴 한데, 지금 퍼의 52.32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상대적으로 좀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보면
높은 수준이다. 자, 근데 제가 어디에서 지금 그걸 가져왔냐면은 이 회사의 가장 뭐 다른 것도 있지만요.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자본금이요 14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14억인데 지금 자본이 800억이나 되었다는 거. 자, 14억의 규모를 가진 물론 뭐 유통업이니까 자본금이 그래 크지는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자본금이 커지면요. 커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제가 일일이 설명은 뭐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본금이 커지면요. 이 영업이익도 커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자본에 의해서 이 보통 유통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뭐 말 그대로 유통인데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즉 마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정도 3% 정도 지금 그 마진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에서는. 자,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 근데 이 자본금이 커지면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자본금이 확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영업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를 해도 그건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본이 월등히 큽니다. 자본금 대비해서는 몇 배, 뭐 10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10배를 한다 그러면 140인데 그죠? 14니까 자본금이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죠? 그래서 대략 한 뭐 60배, 55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이제 탄탄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나름 뭐 나쁘지 않은 것이 부채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부채 비율이 138.16%에서 110.61%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요. 드디어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86.22이고 유보율이 이렇게 3천, 4천, 5천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온다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 그동안에 이 기업은 이익을 잘 구현을 했다. 그러면은 고정 거래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지금 퍼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작년 기준에서 나왔고 올해 예상치는 지금 안 나왔는데 올해는 제가 저번 화요일 날 유튜브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도 덩달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주가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뭐 나름 작년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충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23년보다는 실적이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매출부터 달라질 거예요. 매출이 올해 뭐 삼성전자의 매출이 꾸준하게 잘 발생을 한다면 올해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래반도체도 나름 괜찮은 종목에 넣었다. 근데 이 기업은 현재 작년 기준의 퍼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가 수익률은. 그러나 올해는 실적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매출은 올라가고요. 퍼는 더욱더 저평가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지금 거의 바닥권을 형성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 반등이 일어나서 수익을 뭐 단기 투자용으로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하는 단기 투자용 으로도 접근을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다가 뭐 단기 투자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을 크게 내셔야 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예, 그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타든 스캘핑이든 여러분들 판단 중장기 투자든 판단을 잘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업 하나만 더 볼게요.
미래반도체 다음에 하나 정도를 더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테스 맞나요? 미래반도체 다음에 테스. 자, 테스라는 기업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왜 근데 이걸 집어넣냐면, 이게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거 왜 안 줬지? 갭도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갭은 없습니다. 여기서, 요 밑에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갭을, 뒤에서는, 메우지는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칸의 갭, 요 음봉과 여기 있는 갭 있죠. 자, 요 갭은 다 당연히 메워야 되니까 대략 한 21,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1,000원대까지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크게 볼까요? 21,0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21,000원이면 요 가격대거든요. 요 가격대. 자, 그러면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면 나름대로의 수익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이 테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21,000원대 정도면 테스는 충분히 매수하는 데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요, 매출이 재작년에 2021년부터 3,700억, 2022년에는 3,580억, 2023년에는 뚝 하고 매출이 1,469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영업이익이 손실로 바뀌었고요.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바람에 주가 수익률 기준에서 자그마치 퍼가 253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근데 뭐 일시적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망치가요. 작년 1,469억 대비 2,225억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다시금 264억, 당기순이익도 277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요, 이 테스라는 회사는요, 부채 비율이요, 지금 현재 8이 안 돼요. 근데 올해는 더 떨어져서 6.02로 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아서 좋죠. 유보율도 뭐 3,000%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99억, 계산하기 쉽게 100억인데 자본은 3,188억입니다. 뭐 이런 거는 걱정할 게 전혀 없죠.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산은 3,380억인데 부채는 빚은 192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왜 분석을 하겠어요? 분석할 이유가 없죠. ROE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예. 뭐 이런 기업은 분석할 필요가 없죠.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담그는 겁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죠. 어이구, 저 위쪽에 한번 볼까요? 뭐 작년 실적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펀은 의미가 없습니다. 336 그리고 업종펀은 34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펀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실적이 거의 뭐 급격하게 작년하고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펀은 19 정도네요. 19 정도 올해 연말은. 자, 그러면 19와 342 뭐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죠. 배당 수익률은 1.88, PBR도 뭐 그래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5%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한번 우리 노려보자니까요. 이게 조정을 받아서 21,000원대까지 22,000원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22,000원이네요. 딱 22,000원 정도, 21,950원인데 그냥 22,000원 정도면 이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요 안에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요 금액대로 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 상단에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 주길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인내하셨다가 이 수준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테스까지만 할게요. 오늘 지금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하신 분이 원래 반으로 나누려고 했거든요.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테스까지.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안정적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종목은
나름대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나름 괜찮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향후에 좀 뭐 약간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힘들 때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이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을 내는 확률이, 저도 신이 아니니까, 그죠? 100%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런 확률이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액대는 제가 중간중간에 불러드린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종목은 그 가격대에 오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요, 공급 횡령이 발생한다, 뭐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한다, 뭐 또는 뭐 배임 수재,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는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죠. 자, 그러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저도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외의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그런 것까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자료와 주어진 재무제표와 주어진 경제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최대한의 확률을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테스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그죠? 향후에 더 저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재무적 안정, 재무 구조의 안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반도체 기업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믹스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무방을 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직까지 종목이 제법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반도체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남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유튜브를 웬만하면 안 올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동영상 파일은 뭐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 오신 분들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종목들, 우리 핑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는 날 종목을 분출을 했습니다. 그죠? 예, 정말 어떤 사람은 안 오다가 바빠가지고 안 오다가 하루 왔는데 종목 불출하는 날이 되고, 어떤 분은 계속 왔는데 종목 불출하는 날만 안 오시고, 참 사람이 그렇죠? 예. 운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종목들을 불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무료 회원들이고 무료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이 종목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승경님 오셨고요. 1억 장자님, 손님님, 뒤돌아보지마님, 여신외진아님, 핑크님, 윤스님, 멜로디님, 그리고 185758, 해정86, 그리고 6704님, 까망이님, 오늘 무방 함께 하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 방송 끝내겠습니다.